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함께하죠.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이 닷새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오늘 한미 워킹그룹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북한의 무력 행위에 대한 그런 분석과 대응 공조 방안이 논의가 됐을 텐데요. 그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성희 기자. 닷새 만입니다. 어제 4시 반경에 이제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발사체가 이제 동쪽 방향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또 도발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오늘 오전 보도에 나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 훈련도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자위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러한 북한 태도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일들이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거라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협상 대상인 한국과 미국한테 약간 시의성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군사력을 좀 과시해가지고 비핵화 과정에서 동요하고 있는 내부 불만 같은 거를 좀 다독이는 성격도 있지 않나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발 강도를 지금 북한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제스처다, 대화의 제스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도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이 그어놨던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저강도 지금 도발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은 못 참고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좀 그런 식의 메시지가 아닌가. 압박을 하는 좀 메시지가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지난주 도발에서는 사실 한미 모두 상당히 좀 신중 모드였어요. 이게 국방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그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를 좀 위반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했고 우리도 지금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쪽 입장이 좀 어떤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청와대 상춘제 특별대담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 사용이 지금까지 남북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좀 신중하게 나갔던 거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응으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기존 무기 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은 계속하고 있다고 또 발언했는데요. 이 경고와 상황 관리 메시지를 동시에 나타낸 건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니까 그만해라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지난 2년간 쌓아왔던 남북미 대화 분위기를 더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이제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제 30 모두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도발이 나오니까 좀 메시지가 좀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다음 행동이 상당히 또 궁금해요. 일단 훈련이라고 규정은 또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2년 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북한이 핵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핵 실험을 많이 하고 우리 핵무기 완성했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자 그런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재래식 무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포기를 하면은 자신들의 방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집니다. 네. 핵무기를 소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기존 미사일이라든지 탱크 전투기 그런 거를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재래식 무기인 미사일 좀 실험을 하는 거는 결국 우리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그런 식의 그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 힘이 있다는 걸 좀 과시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선은 넘지 않는 뭐 다음 행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위를 예. 뭐 많이 높이지는 않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평창 이전에 이제 핵을 썼었죠. 핵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지만 일본한테 2번 쓴 다음에 절대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위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세계 사회에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평창 이전만 해도 핵무기 관련된 개발을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핵과 관계없는 그 자기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창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비건 대표가 한국에 어제 왔죠. 예. 그리고 이제 일정들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예정됐던 약식 회견 뭐 이런 건 취소가 된 것 같고요. 이 분위기 뭐 반영이 좀 된 거죠? 좀 행보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그 비건 대표가 어제 오후 8일 오후죠. 8일 오후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해가지고 그 9일날 이도훈 외교부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났고 오늘은 지금 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을 네네. 겁니다. 오후에는 청와대 들러서 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또 만나고요. 대통령 만나는 건 아니고. 예, 네. 대통령 만나는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원래는 뭐 이런저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 측의 입장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다고 지금 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가 뭐 나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측을 발표가 통해서 있나요? 나오겠죠. 아름아름 그 관계자들 취재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논의는 지금 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뭐 주초일이겠죠. 식량 지원 그것도 있고 식량 지원도 있고 인도적 지원. 지금 인도적 지원을 네. 통해서 그 북미 관계를 좀 열어보자고 그런 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보가 그 한미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보지만 법이라고 할까요? 일단 안보리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안보리 위반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게 네. 그 탄도 미사일을 쏴도 단거리 그 다른 나라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면은 그 괜찮나요? 괜찮다기보다는 무기하는 거죠. 그 정도는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쏠 때 보통 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자기 영토를 안 지나도록 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게 추락을 위협하는 건 하면 위험하기 아니다. 때문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 동해안을 그 관통하는 방식으로 썼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큰 위협을 안 주겠다. 그래서 일본 공해상 쪽으로도 안 갔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내부 안에서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건가? 냉정하게 따져서 그건 아니다.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뭐라고 딱히 제재를 할 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할 만한 건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비건 대표가 내일 가는 거죠. 이제 예. 우리나라 협의를 하고 북한과의 뭐 협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상황에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법무부가 같은 날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됐던 그 북한 화물선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지 수시간 뒤에 발표된 건데 그 북한이 어떻게 하든 그 제재는 그냥 이어진다. 그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상황이 달라진 거는 아니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겠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이 내용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해라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대신에 대북 압박은 하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적 지원과 그 경제 제재는 별개다. 근데 지금 식량 지원은 상당히 해야 되는 10년 사이에 보면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맞는지 이렇게 도발하는 이 시기에 식량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물리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그 국내 수요를 넘어가지고 보관비만 6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쌓을 재고 관리비를 줄이려고 지금 비축미를 그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랑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 식량 지원을 통해서 비축미를 좀 소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방금 언급하셨지만 국민 여론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일단 계획대로 한다는 입장인데 그 어제 문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뭐 한미 간 협의를 한 것은 발사체 발사 이전인데 다시 네.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과의 회동도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좀 일어나면은 이게 좀 시간 조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건 좀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에서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도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적합한지 여론이 좀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예. 점이 좀 많이 고려사항이 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식량 지원 이 부분이 바로 북미 협상에 어떻게 좀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것과 이것을 북핵 협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역할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어제 발사체를 날린 시점이 좀 묘한데요. 전날 통일부가 이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네. 발표를 했고 비건 대표도 들어온 상태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2주년 그렇죠. 또뭐 기자회견 기자회견도 4시간 앞두고. 전에.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미 정부는 이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대화를 유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우리는 그런 것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라고 미사일을 쏜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속내는 지금 교착된 비핵화 속도를 좀 협상을 내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 당장의 식량보다는 제재 해제나 북미 관계 정상화 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좀 속도를 내고 싶다. 좀 그런 뜻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만으로 협상을 북한에서 재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그거를 카드가 자체는 좀 있- 네. 그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실마리는 될 수 있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카드가 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카드를 당장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식량 지원을 통해서 그 뭐랄까 실마리를 좀 풀고 그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서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또 다른 카드라고 한다면 뭐 사실 제시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뭐 우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텐데 그것도 다 제재 안에 쌓여 있어서 쉽지가 않은 거죠. 개성공단은 제재 성격이 있는데 금강산 관광은 제재랑 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우리 정부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못하냐. 그런 북한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고 정부는 미국과의 가야죠, 그 공조를 같이 해가면서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한 모드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의 계속 그 관계 개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게 대화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중재자, 촉진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고심이 깊어지는 그 시기일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역시 중심을 가지고 원칙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기존의 계획을 좀 갑자기 바꾼다든지 그런다기보다는 물론 북한이 선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선을 넘지 않는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군사적 상호작용이 이제 문화 교류, 소통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소통과 교류가 군사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또 다른 정치권, 지금 정치부 그 기자 사이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가장 평가가 좋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일관성 있게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보고 있는 좀 기자들은. 그렇죠. 네. 과거 정권에서는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대북 강경책을 써가지고 지지를 올린다. 뭐 그런 식의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현 정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덜해가지고 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로 한국과 미국의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한미 정상 모두 좀 고민이 깊어진 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신한 그런 대안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